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그 CPI가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8%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제 일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이제 반도체 주식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보면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조정을 받던 그 시장에 오늘 반등을 가져오기에는 좀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부터 0.7%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 출발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갔고, 마지막 종가 무렵에도 그 외국인들이 더 사 올리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오늘의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4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85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64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46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62.49포인트, 어제보다 1.6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었고, 기관은 사긴 샀지만 상당히 제한된, 기관은 매수로는 되지만 굉장히 제한된 금융 투자만 좀 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187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73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01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8.73포인트, 어제보다 2.14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양 시장이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을 계속해서 이게 음봉 조정을 받고 있다가 나온 이제 상승이어서 이게 이제 반등의 성격이 강하죠. 근데 어쨌든 간 이번에 이게 촉발된 게 이번에 발표된 CPI가 생각보다 잘 나올 거다. 그러니까 높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뉴욕 시장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CPI 그러니까 주 중반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일단 한시적인 성격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건 직전 저점 위에서 어제 제가 이제 걱정했잖아요. 직전 저점하고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위에서 오늘 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 전환을 가져와서 일단은 여태까지 그 추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던 그 하락의 흐름을 일단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293원 70전, 무려 12원 80전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그 상위에서 산 종목은 삼성전자 630억 순매수, LG에너지솔루션 73억, 그 다음에 현대차 249억, 기아 176억, 네이버 147억, 카카오 99억,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산 거는 삼성전자 541억, SK 하이닉스 395억, 삼성바이오 58억, SDI 46억, 현대차 108억, 기아 73억, 역시 또 네이버 124억, 카카오 20억.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이 세 종목을 모두 샀어요. 에코프로비엠 216억,
순매수, 에코프로는 635억 순매수, LNF는 8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68억 순매수, 에코프로 141억 순매수했는데 LNF는 14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팔았고 295억, 700억 넘게 이렇게 팔았고 LNF만 7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건 JIP가 다시 오늘 좀 상승했는데 외국인도 어제 100억 넘게 사고 오늘 58억 사고 기관도 37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제 페라이트, 희귀금속, 니켈, 리튬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2차 전지에 필요한 그런 이제 소재 광물들이죠. 그래서 2차 전지의 하반기의 실적도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왔고, 또 하나는 중국이 8월 1일부터 이제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같은 게 제일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움직였고, 한 증권사 리포트가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의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와서 이런 쪽 페라이트, 희귀금속, 니켈, 리튬 이쪽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원자력, 전력 설비 이런 쪽입니다. 이게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이제 공식화했죠. 예. 그래서 산업부가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필요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도 신규 원전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건설 2단계 사업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폴란드 방문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2단계 원전 사업이 우리한테 상당히 우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원전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 이상 올랐잖아요. 나스닥은 별로 안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올랐어요. 이제 그거 영향을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감산에 따르는 재고 손실 개선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품목, 전체 다는 아닌데, 스팟 가격이 조금 상승하기 시작한 것들도 있어요. 일부 반도체 품목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쪽도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일단 이게 CPI 발표될 때까지 한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그런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한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터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이게 며칠째 이제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하락 조정 받으면 우울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무조건 올라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이 이번 주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뉴욕도 첫 주는 좀 그랬어요. 첫 주는 좀 그랬는데 어제 이제 두 번째 주를 출발하면서 의외로, 이번에 발표될 CPI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고, 또 우리 시장에 이게 이제 충분히 힘을 실어 줬습니다. 시장이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비관론, 낙관론 이런 게 이제 막 부딪혀서 있는 거잖아요. 늘 그렇습니다. 이게 비관론만 있고 낙관론만 전부 있으면 그거 좀 위험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시장을 잘못 보면 하루는 오르면 낙관론 갔다가 떨어지면 비관론 갔다가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제
정신이 없어요.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연준의 생각은 인플레이션하고 일단 싸움에 나선 거니까 금리 이번에 올릴 것 같고 CPI가 낮게 나와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언제 올리느냐 이제 이런 게 남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경기 침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온다. 이렇게 이제 비관론 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차례 비교적 깊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 오잖아요. 근데 이제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말 중에서 한양이 무섭다고 그 과천부터 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양 임금님 사시는 데니까 거기 무서우니까 그 과천 남태령 넘기 전에 거기서부터 이제 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시장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예견하고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찌감치 다 팔고 지금 그 하락 조정을 맞아야 되겠다. 이것도 좀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CPI가 3%대, 그러니까 4%가 아닌 그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뉴욕 시장도 움직였고 우리는 또 오늘 그거에 연달아서 그대로 움직였고 그런데 이 파생하는 사람들 움직임을 보니까 어쨌든 간 CPI 발표 때까지는 좀 갈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오늘 같이 이렇게는 안 돼도 그러니까 오르는 쪽으로의 베팅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PI 발표하는 날이든지 그 전날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서 이런 이제 파생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 흔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먼저 72,700원? 900원? 그 정도 선까지 올리면 이제 그 지수가 나오니까 선물 지수가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일반 투자가가 보는 거랑 다른 그런 이제 그 파생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시장 보는데 정확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 수요일 날 발표될 때까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냐. 그럼 지금 시장의 움직임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CPI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냥 시장이 이런 이벤트들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한 닷새 눌렸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이렇게 반등을 보인 그런 게 있고 그 틈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가는 말에 채찍 친다고 내땡기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선물에서는 오늘 또 좀 많이 이런 표현이 먹은 것 같은데요. 위로 당겼다가 1조 넘게 했다가 또 한 5천억 이상 팔았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 시장이 오늘 조금 이제 그렇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움직여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유로 어떤 이벤트 때문에 수급이 순간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그 수급 때문에 올라가다가 수급이 빠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반복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수급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백만개미를 차근차근히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다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수급을 어떻게 아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띄엄띄엄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매 원칙 그 안 보신 분 그 브런치 카페 가셔서 꼭 보세요. 공짜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안 보시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시고 뭐 수급을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시장에서 돈 안 벌겠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세요. 예, 돈 버는 거니까 그 정도 뭐 한 10몇 분 보시면 다 알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최고 화제인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근데 이제 저는 늘 말하지만 이제 뭐 낙관론자, 비관론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시장론자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매매 원칙의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를 보면 지금 이제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제일 모양이 좋은 게 에코프로잖아요. 계속 보신 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LNF는 죽었어요. 10일 이평의 슬로프가 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에 의하면 그런 거는 하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10일 2평의 슬로프가 좋은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뭐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네 만에 뭐 황제주가 되네 만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또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네 뭐 근데 이제 이 비싸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 상대적인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 그거를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그게 뭐 40몇만 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시장에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래도 난 이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밸류에이션대로만 가격이 매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돈 다 벌게요. 네.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은 좀 오버해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오버해서 나간 게 밸류에이션의 2배 간 게 과연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나쁜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한 그 종목은 간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비해서 너무 나갔다, 뭐 너무 올랐다 이런 게 잘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살 수 있는 섹터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몇 개가 없어요. 몇 개가 없고, 그러면 옛날에 3년 전인가요? BBIG 해서 막 카카오 막 이런 거 날라갈 때, 그때는 왜 그게 밸류에이션 비해서 그렇다고 얘기 안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거는 잘 통하지 않아요. 그냥 밸류에이션은 참고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 주가가 높다? 그럼 조심해야죠. 조심은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제 말대로 과천부터 길 필요는 없다. 지금 추세선이 파동선이 살아있다. 10일 2평의 그 슬로프가 살아있다. 그럼 뭐 뭘 미리 겁나서 막 팔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게 꺾이면 파셔라. 지난 5월에 한번 꺾였었잖아요. 그때 같은 거 나오면 한번 그 차트 다시 보세요. 그러면 뭐 그때 이게 공매도가 많다는데 공매도가 많아도 수급에서는 공매도를 갖다 때리던 공매도를 뭐 없애기 위해서 사넣던 리커버 들어오건 어쨌든 간 수급으로 다 표현돼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플하게 보면 된다. 수급 라인이 살아있으면 된다. 그리고 반면에 수급이 무너지면 주가는 그냥 빠진다. 이거는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매 원칙이라고까지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한 지가 벌써 한
7, 8개월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잘 맞잖아요. 잘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잘 맞고 문제 없으면 원칙이니까 그냥 지키시면 돼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선 시장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 CPI 발표할 때 주 중반까지는 좀 올라가겠네.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 건지, 뭐, 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매매 원칙상 비추어 봐서 그대로 결정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스쿨 멤버분들은 이따 줌 라이브로 7시에 다시 뵙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